자, 쉬셨으면요. 자, 이제 다음 수업 준비합시다. 자, 이제 이번 타임에 일제강점기 최대한 끝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세운동까지 배웠고요. 이제 문화체, 의거단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거단체. 여러분들 의거단체 뭔지 알지요? 그쵸? 네, 자기 몸 한 목숨 불살르고, 알겠죠? 일본 타겨줬던 거. 나쁘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당한 입장에선 테러, 알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더라 의거활동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 의거단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뭡니까?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무슨 단? 의열단. 되겠죠? 이 의열단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요즘에 영화 2편 때문에 많이 떴던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어떤 거? 밀정. 알겠죠? 암살. 여기 나왔던 게 바로 의열단. 요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랄까? 약산 누가 됩니까?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멋진 사람이죠? 예, 약관 18세 나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의거단체가 무슨 이 의열단이 무슨 단체 알기 위해선 이 단체의 행동 강령을 보면 되겠죠? 이 행동 강령은 누가 적어줬습니까?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 적어준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의열단을 만든 사람 누가 되고요? 김원봉이고 이 단체 행동 강령은 누가 줬다? 신채호 선생님이 적어줬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적어준 게 바로 유명한 조선 혁명선언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 조선혁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일제통 그 항일민주노의 방법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가 있더라? 무장투쟁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더라? 자치론, 참정론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겁니다. 일본 지방에서 뭐다? 자치하자. 일본 지방에서 뭐다? 준비하다가 나중에 독립을 하자. 참정론, 일본 지방에서 정치 참정권을 얻자. 그 다음 무슨 발전이다? 문화 발전. 한마디로 이런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죠? 요건 바로 싸우자면 나중에 하자. 나중에 지금 먼저 뭐 하자? 실력 먼저 쌓자. 이런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합니다. 알겠죠? 신채호 되게 열흘남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다. 신채호 선생님 1화가 딱 있으면 그 리순 감옥에 있을 때 세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서서 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세수를. 일본 순사대 고개 숙이 싫어갖고 피 끄는 사나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비판합니다. 어느 세를 자치할 거고 어느 세를 준비할 거니 실제로 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비판하고 이분이 주장한 게 바로 뭐더라? 이건 바보 멍청이 나온 거다. 우리가 할 겁니다. 민중의 무슨 혁명? 직접 혁명을 취하노라. 민중의 직접 혁명입니다. 남녀노소 불분하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최후의 이름까지 투쟁하다 죽어버리자. 실로 무슨 일이죠? 남녀노소 불분하고 끝까지 문다. 목숨 바쳐 싸우자. 되겠죠? 한 목숨 불사르자. 이게 뭐다?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행동 강령에 따라 불사르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죠. 김상욱 종로 경찰서에 보다 폭탄 투척했다는 사람들 김상욱 씨가 있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돈양처치유세 누가 있고요? 나석주. 되겠죠? 조선 총독배 뭐더라? 김익사. 예, 수많은 사람들아 초기 같은 열사들이 폭탄 던지고 뭡니까 여러분들? 불살랐던 것들. 이게 바로입니다. 의열단의 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사람 이름보단 여러분들 저기 기관에다 잘 알아두면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지 대표 기관이 되겠죠? 어디? 종로 경찰서, 그 다음 어떤 거? 돈양처식 주식회사. 그 토지조사업하고 그 토지를 관리했던 곳. 되겠죠? 당연히 뭐 알고 있습니까? 조선 총독부. 여기다 폭탄 던졌던 엄청나지 않습니까? 일본의 대표 식민지간에 폭탄 던졌던 사람이 의열단의 바로 단원들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하면 여러분들 그 김상욱 씨가 진짜 유명합니다. 김상욱 씨가 어디다 폭탄 던졌더라? 그치요? 여러분들 어디다가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졌던 사람이 바로 김상욱 씨가 되겠습니다. 이 종로 경찰서 조그만 광고소에 폭탄 던진 게 뭔 커다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 독립투사들보다 공포의 대표 명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끌려가지요. 둘 중에 하나 돼서 나왔습니다. 친일파가 되든가 반병신에서 나오던가. 그래서 실제 저기 끌려갔다가 두 발로 멀쩡히 나오죠.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의 암살 제거 1호였습니다. 저거 분명히 친일파 된 거다. 그 정도 공포 대상. 거기 호를 단신 분들아 가서 폭탄 던지고 살아남았던 사람이 김상욱 열사였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나왔다가 이제 은닉처에 있었거든요. 300명의 포위망이 왔습니다. 그 쌍권총 들고 보더라 3명 죽이고 홀로 단신 분들 탈출했습니다. 그 다음 2차 은닉처에 있었거든요. 그때 10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때 혼자서 보더라 격투하다가 이제 순국한 게 보더라 김상욱 씨. 그래서 일기당천이란 말을 바로 이 사람 말합니다. 그 옛날 영화 밀정 영화 있거든요. 밀정 천물에 뭐 한 사람이 막 싸웁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김장옥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아 김상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기록 아닙니다. 일본 쪽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르쾅쾅 소리가 났다. 우리가 달려가보니 힙부연 먼지에 조선이 의원이 서 있더라. 우리를 보자마자 기도한다로 총을 쏘는데 일본 수사를 적결시키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담장 넘어서 호련히 사라지더라. 우리 측에는 일본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던 겁니다. 진짜 신화 같은 존재들 요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되게 멋쟁이들 바로 이게보다 의열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하면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되게 깔끔하게 정장 차림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돈이 많아서 이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 사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항상 뭐더라? 멋지게 양복을 다려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호탕히 웃으며 농담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지냈을까요? 내리면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분들은 뭐더라? 모든 훈련 맞춰지죠. 아니,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작전에 들어가면 실패도 죽음이고 성공해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훈련 맞춰지죠. 단원이 다 모여가지고 주머니 탈탈 털어서 정자감을 맞춰주는 겁니다. 왜? 영정사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옷이 다, 사진이 다 비슷한 각도지요. 그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폭탄 들고 산화했던 사람들. 진짜 멋쟁이들이죠.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못하는 것. 이런 의열단의 활약. 그래서 나중에 영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밀정 영화 첫머리. 그 다음에 요 활동 됐고. 의열단까지는 우선 됐죠, 여러분들. 의열단까지. 자, 거기까지만 빨리 줄치고 넘어갑시다. 시간 관계상. 자, 김원봉 줄쳐놓으면 됩니다. 김원봉. 그 다음에 만주 길림에서 19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눈으로만 봐두시면 됐고요. 성격에서 여러분들 그것만 주십시다. 신추에 무슨 선언이 행동 강령했다? 조선 혁명선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김익상, 김상호, 나석주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보다는 어디에다 초점 맞추라고요? 그렇죠. 기관. 우리가 있는 식민지 대표기관에 폭탄 줬다. 그럼 누구의 환원이구나? 의열단의 활약이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된 건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밑에는 그 이후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활동 우리가 이따가 배울 겁니다. 자, 의열단 이 정도 해두면 되고요. 아주 쉽게 문제 한 문제만 먼저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206번 문제 간단하게 하나 풀어보시면 됩니다. 206번. 너무 쉽죠? 김원봉 동그라미 치면서 암기하시면 되고 206번입니다. 206번. 같이 좀 보시겠어요? 206번입니다. 자, 활동 지침은 신추의 무슨 선언? 조선 혁명선언.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기관들 줄치면 다시 한번 알아주세요. 조선 총독부, 종독열서서 돈양철슈회상. 무슨 단 고르면 됩니까? 의열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210번. 자, 210번입니다. 210번. 자, 1919년 만주 진린시 나왔죠? 조선 청년들이 주위의 눈을 피해 조선에 이렇게 모였다. 거기 보면 누가 단장으로 추대되었다? 김원봉. 그 밖에 활동했어요. 김상호, 김익상, 나석주, 박지혁, 최수봉. 이런 사람들보다 의열단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럼 의열단이 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렇죠. 종로경찰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문제 여러분 기본 내용 갖다 문제 풀 수 있게 나오니까 기본 내용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의호단체. 자, 이제 뭐 들어갑시다. 한인 애국단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우리가 배웠던 게 첫 번째 무슨 단? 의열단. 요번에 뭐더라?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한인 애국단요. 누가 만들었다? 김구 선생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 만든 이 배경은요. 딴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아까쯤에 1919년에 뭐가 만들어지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죠. 1923년에 그냥 이런 회의 있었죠. 무슨 회의란 게 있었다? 국민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회의가 있었죠. 이 이후에 임시정부는 잘 나간다면 침체기에 빠진다. 완전한 침체기. 알겠죠? 그 뭐 국방부 장관 혼자만 있어.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정도. 완전히 다 그지꼴 날 때. 방세도 못 낼 때.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더라? 이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어찌면 의열단을 좀 뭔가 모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거 활동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전국에 뭡니까? 전 세계 보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 보면 임시정부 살아있다. 그 활로를 모색해서 만든 게 바로 무슨 애국단? 한인 애국단. 먼저 목적 하나 물어봅니다. 이 단체 만든 목적은 뭐라고요? 침체된 임시정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여기서 딱 두 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봉봉 브라더스, 이봉창과 윤봉길. 알겠죠? 두 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누구더라? 이봉창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봉창은 어디서 활약했냐면 일본 도쿄 가서 활약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본 도쿄 가서 일본의 상징 누구 제껴버리기 위해서? 일본 일왕 알지죠? 천황을 취급해서 도쿄와 천사의 이봉창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 원래 일본 천황은 잘 안 나오죠?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때지보다 일할 횡렬이 나오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수리탄 두 발 들고 호를 단시분들아 도쿄에 갔던 사람. 그래서 휙휙 던져버렸죠. 그 일본 일왕이 마차를 하나만 타고 나올 거면 여러 개를 타고 나올까요?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옵니다. 이런 활동 방어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봉창 이런 고급 정보는 없었죠.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하나 던져봤는데 진짜 안타깝게 바로 뒤차 맞았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죄송합니다. 조금만 옆에서 골로 보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실패한 게 이봉창의 의거 활동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이봉창의 의거 활동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잘 본 누구의 의거로 이어집니까? 윤봉길의 의거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윤봉길을 일본이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 사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신문에 기록해놨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신문에 실리겠죠. 중국 신문의 간판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봉창이가 실패로 끝났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뭐더라? 이랑이 살아남은 게 뭐더라? 안타깝다. 졸라 아깝이 이렇게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이런 테러 활동보다 어찌 보면 이게 죽다 살아났는데 우리나라가 신문에서 졸라 아깝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외교적 결례지 어찌 보면.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32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학가침 배웠는데 31년에 일본 애들이 어디 먹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만주지요. 이 활동은 몇 년에 일어났다고요? 32년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중국은 되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이 신문 기사 보고 자기 상징물이 뭐더라? 죽다 살았는데 아깝이라니. 그래서 보복으로 뭐더라? 상하이를 군사적으로 정복합니다. 일정 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복합니다.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변이랍니까?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하이 일본이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홍콩공에서 전승 축하 파티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승 축하 파티에 바로 보니까 애들 배고플까봐 도시락 갖다 준 분이 바로 누굽니까? 윤봉길 의사가 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윤봉길 의사는 이 홍콩 의원이 어떻습니까? 성공 아니면 실패? 완벽한 성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그만 단상에 육해군대전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도시락 폭탄과 센스 있게 목마르까봐 물폭탄까지 준비해서 완벽한 분들아 정확히 투척했고 거기 있던 뭡니까? 사령관, 최고 간부들 있죠? 한 명 사상자, 그만이 눈깔 빠지고 팔 빠지고 엄청난 분들아 사상자였던 게 바로 윤봉길의 뭡니까? 홍코우 의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윤봉길 의거 매우 유명한 의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폭탄 여러분들 폭발력이 아닙니다. 파편으로 사람 죽인다는 거 알겠죠? 저 조그만 단상에 모이는데 폭탄이 터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인병피해 났던 게 바로 이 윤봉길의 의거가 되겠고요. 그 당시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있었거든요. 장제스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인을 보는 분들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중국이 그 당시에 4억 인구가 있었습니다. 지네 나라 땅덩어리에서 전승 축하 파티하는데 이런 사람 한 명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변방의 조그만 나라의 일개청에 진짜 멋진했다. 4억 인구 하지 못한 누가 있다? 저청년 혼자 있었더라.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할 저청이 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하다니까 무슨 애국단이 나오고요? 한인 애국단이 나오고 한인 애국단 위에는 무슨 정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이 어디를 임시정부를 지원해주면서 다시금 임시정부가 화려하게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봉길 의사가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두 명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누구? 복무 플러스 이봉창과 누구였다? 윤봉길. 자, 그래서 두 개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인애국단. 자, 설립 들어갑시다. 김구 줄쳐놓으면 되고요. 활동 이봉창 줄치고요. 누구 줄치면 될까요? 윤봉길. 되겠죠? 상하이 어더라? 홍커우 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지원받았다고요? 국민당의 지원받았다. 이 정도 하면 우리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떤 거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5페이지 211번과 212번 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2번 우선 들어갈게요. 211번부터구나. 죄송합니다. 211번. 이 의거는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뭐더라? 불어넣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잔제스 100만 대군 하지 못하는 2청년 했다. 누구의 의거입니까? 윤봉길의 의거가 되겠죠? 총나 몇 번 들어가면 되죠?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215번. 이분이 바로 뭐더라? 윤봉길 의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커우 공원에 투척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요 의거랑 관련된 것. 그렇죠? 한인 애국단 소속.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213번. 그것도 매우 간단해요. 홍콩 공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온병으로 위장된 폭탄. 다 됐죠, 여러분들? 누구의 거더라? 윤봉길.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내용 정리 78페이지. 한 장 넘기시고 78페이지. 내용도 같이 봐야 돼. 예전 거랑 틀려요. 자, 78페이지. 드디어 무장투쟁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장투쟁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도저히 여기 공부하다가 대부분 포기한 사람 많은데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기억 잘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의거단체 배웠고 여기 맥 잡읍시다. 자, 우리가 1925더라? 무장투쟁이 이제 몇 년대? 10년대 있죠. 1910년대 해외에서 뭐가 만들더라?
기지만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신흥무관학교, 서간도의 무슨 군정서, 서로군정서, 북간도의 북로군정서 그런 게 있다 정도하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10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났죠. 이제 기지가 만들어지고 준비가 끝났죠. 그럼 언제부터 활동이 일어날까? 20년대 초반부터 이제 활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대 전반, 20년대 후반, 30년대 전반, 후반 총 몇 단계? 4단계로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보더라 20년대 전반, 알겠죠? 1920년대에 있었던 사건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첫 번째 여러분들 독립군의 승리가 바로 유명한 무슨 전투가 됩니까?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장군 누구더라?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단이 알겠죠? 일본의 한계 중대급을 보더라 이겼던 누가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여러분들 아주 커다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은 거의 우리나라 모두가 독립군이 컸을까요? 좀 작았을까요? 되게 작은 부대지요. 그래서 전면전이나 게릴라 작전. 그러니까 야밤에 두만강 지나서요. 어디?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군사기지 있죠? 일본 군사지를 보더라 격파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일본 군사들은 쫓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어느 나라 땅인가? 중국 땅이니까. 그래서 계속 치고 빠지고 했던 게 바로 뭡니다? 봉오동 전투라고 보시면 그 홍보동전의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밑에 내려가는데 일본 한계 헌병이 아주 줄지어서 딱 좋은 먹잇감이 딱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사격하고 한계 헌병소대를 작살내버립니다. 일본이 열받을 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들아 같이 내리 쫓아옵니다. 중국 땅 넓어서 홍보도전 깜짝 놀랐겠죠. 아 씨발 이건 아닌데. 하여튼에 자 애들이 오니까 이제부터라 그 봉오도라는 곳에 매복했다가 쫓아오느라 한계 중대급마저 뭐더라 이겼던 전투. 이게 바로 무슨 전투다? 봉오도 전투가 되겠습니다. 한계 중대급 해봤자 2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사건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전투는요 한국 독립군 뭐의 승리? 최초의 승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게 바로 무슨 전투다?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암기할 거 봉오도 전투 한국 독립군 뭐의 승리다? 최초의 승리, 이걸 이끌었던 장군 어떤 장군이다? 홍범도 장군,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만주 땅에 뿌리내는 독립군들 계속 놔두면 언젠가 커다란 일본의 우환이 될 것이다. 저들 뿌리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주 초토화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였던 게 바로 이제 일본에 우리 국내에 있던 모든 군대 있지 않습니까? 싹 다 뽑아냅니다. 일본 관동 부대도 뽑아내고요. 심지어 러시아 시베리아 군대까지 싹 다 뽑아냅니다. 그 훈춘 사건이만 벌이고요. 중으로부터 만주 출병을 얻어내게 되거든요. 기회를. 우리 잠깐 만주 지역 출병하겠다. 그래서 그 기회 얻어내고 다음에 이제 모든 총력을 집결해서 만주 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지요. 계속해서 도망쳐 다녔습니다. 진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도망쳐 다닙니다. 일본 군부대 계속 오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일주일 지내니까 뭐가 떨어질까요? 식량 딱 떨어지죠. 그 부분이 바로 청산리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도망할 것도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허벌판이라 조그만 그 길목, 계곡이었습니다. 좁은 길목은 어떻습니까? 적은 군대가 많은 군대를 맞서 싸기 최저의 장소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그래서 벌어진 데가 어랑촌, 완루구, 백운평, 천수평, 6일 밤낮 동안 밥도 안 먹고 싸워서 이겼던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전투였다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승리였죠. 일본 적군 1,400명을 사살하고요. 아군에 비해 100여 명 이하로 죽였던 사건. 이게 그 유명한 분대첩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청산리 대첩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료에 어랑촌, 완루구, 천수평, 고동화 계속 지명이 여러 곳이 나오죠. 무슨 대첩이구나. 청산리 대첩이구나. 이렇게만 여러분이 잘 알아맞히면 되겠습니다. 한국 독립군 뭐의 승리더라? 최대 승리에서 의의가 있는 바로 청산리 대첩. 자, 그래서 여기 1920년대 시험제 나온 거 딱 2개가 됩니다. 무슨 전투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봉오동 최초의 승리, 그다음 최대의 승리가 무슨 전투입니다? 청산리 대첩이다. 그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군무대가 무슨 군정서? 북로 군정서군. 되겠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김자진 장군이 시험지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 군부대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김자진 장군이 있지 않을까? 이분 혼자 싸운 전투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싸운 전투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활동 부대, 바로 무슨 군정서군? 북로 군정서군을 더 많이 불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이 바로 어떤 사람? 김자진 장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무슨 군정서군? 북로 군정서군. 마음이 됐죠? 자, 그래서 요거 2개만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무슨 전투 하나 줄치면 되고요. 무슨 전투? 봉오동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대한독립군 어떤 장군?
홍범도 밑에 독립군 뭐 했습니다? 최초의 승리. 그 정도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훈준 사건은 여러분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이 뭐더라? 만주 출병하기 위한 만들어진 구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네 나라 군인들 죽이고 그 다음 뭐더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한테 니네가 막지 못하면 우리한테 출병시켜달라. 그게 무슨 사건? 훈주 사건. 웬만해서 안 나옵니다. 줄칩니다 여러분들. 무슨 대첩?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무슨 군정서? 북로 군정서군. 그 다음에 그 파란색 글씨는 다 뭘로 나온다? 보기 자료로 나올 겁니다. 고동화, 완루고, 천수병. 그냥 지역이 여러 곳이 나왔다. 알겠죠? 그러면 뭐랍니까? 청산리 대첩이구나. 그렇게 받으면 되고, 독립군 뭐 했습니다? 최대 승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무슨 참변 하나만 더 줄쳐놓으면 될까요? 간도 참변. 일본 애들 야심차게 왔다가 야심차게 깨졌지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 독립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양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독립군이 나왔던 지역 있죠? 그 말을 초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자국만 쫓아서 발자국만. 알겠죠? 여기서 여기 동작구에서 본다. 독립군이 발자국이 나왔다. 그럼 동작구는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계속 쫓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동네 있죠? 양천구로 갔다. 그럼 양천구 주변 싹 다 죽여버리는 거고. 이게 만주 초토화 작전. 그게 뭐더라? 경신참변. 다른 말로 보다 간도참변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여기 간도참변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소, 돼지 모두 싹 다 죽였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떼무덤을 만들었거든요. 마을 주민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떼무덤 만들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그거 보는 거 보더니 다시 보다 무덤 파헤치고 오다가 시체에다 온다. 기관총으로 사격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요. 어디 연해주를 드디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무슨 참변까지만? 간도 참변까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소련령으로 이동하는데 소련에서 또 한 번의 실현이 겪게 됩니다. 그게 자유시참변인데 웬만해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이 정도. 자, 2개 전투 말했습니다. 최초와 뭐더라? 최대 승리 2가지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문제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56페이지 215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거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홍범도 나와 있고요. 홍범도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와 있습니까? 김자진 장군도 보이시죠? 완루구, 어랑촌, 천수평, 고동화, 배구평 여길 밤낮 동안 밥 떠먹어서 했던 주가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나오면 되고요? 4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6번 봅시다. 적은 우리 군병력이 막간 것을 알지 못하고 봉오동 골짜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무슨 전투가 되죠? 봉오동 전투가 된다는 걸 있겠죠? 그럼 봉오동 전투의 특징은요? 그 국외 무장독립군. 나머지 선택지는 뭐 허접하지요. 다른 시대가 있다 보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217번 들어갑시다. 1920년 10월 대규모 일본이 무슨 군정서? 북로 군정서군. 그 다음 백운평 나와 있고요. 완루군 나와 있고 천수평 나와 있고 천보산 있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무슨 대첩? 청산리 대첩. 정답 몇 번? 2번. 그 다음 218번. 이분 사진으로 봤네요. 어떤 장군입니까? 김자진 장군이죠.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군부대. 하나 기억합시다. 무슨 군정서군? 북로 군정서군. 이렇게 봐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만 집중해서. 자, 여러분들 제가 말 많이 했지만 저희 이거 2개밖에 없었죠? 봉오도가 무슨 대첩? 청산리 그 정도고요. 여기 말만 들어보세요. 일본 애들은 만주적에 계속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전에 잠깐 일정 기간 동안 출병한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내려가게 되겠죠? 다시.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3부란 걸 만들어요. 들어만 보세요.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란 걸 이렇게 행정구역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됩니다. 독립군이 뭐더라? 20년대 후반에 뭐더라? 3부를 만들고 재정비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 얘기 듣고 미세아이병을 맺는데 요건 아주 간단하게 독립군의 현상금을 내걸었던 겁니다. 그냥 중국인들한테 독립군 내보내라. 그럼 뭐 주겠다? 돈 주겠다. 되겠죠? 그리고 미세협정으로 또 한번 타격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행정구역 보면 어떻습니까? 행정이 되게 깔끔해, 되게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하지요. 이 대강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참에 뭐자? 하나로 통합하자. 3부 무슨 운동? 통합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3부 통합운동이 하나로 될까요? 하면 실패하게 될까요? 실패로 끝나게 되고 2개로 찢어지게 됩니다. 한국 독립군과 뭘로 찢어집니까? 조선 혁명군으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 이겁니다. 봐봐요. 어려워하지 말고 봉오동 전투 있죠. 대한독립군단 알아두면 되게 좋고 몰라도 됩니다. 북로구정선 하나 외웠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군사단체 2개가 더 나오거든요. 뭐가 있냐면 한국 뭐가 있고요. 독립 뭐가 있고요. 군과 한국 독립당 밑에 있는 게 한국 독립군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 알아두면 좋고요. 나 이 정도. 한국 독립군이 요 당시 나왔던 것만 기억합시다.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드는 게 한국 광복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광복 직전에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한국 광복군. 이건 30년대, 2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거. 그건 한국 무슨 군? 독립군. 요거 두 개만 구분 잘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답되는 건 대부분 뭐더라? 한국 독립군 하면 한국 광복군. 한국 광복군이 뭐더라? 정답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한국 광복군. 이름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이게 되게 헷갈려.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대부분 광복 아니면 독립이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국 독립당들아 요때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뭐가 있다? 조선혁명군. 이 두 개 단체는 이름보다는요. 요거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고 이 두 개가? 20대 후반에 두 개로 찢어졌다. 그 정도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둘 건 이겁니다. 만주제게 조선혁명군과 뭐였다? 북한도에 뭐한다? 한국 독립군. 됐죠? 그래서 20대 후반은 두 개가 만들어졌구나. 결과적으로. 따로 줄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전투 두 개, 20대 후반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알아둘 거 30대 초반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때 두 개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됩니다. 봉오동과 무슨 대첩? 청산리. 20대 후반은 뭐다? 독립군이 재정비에다 몇 개만 다? 두 개로 만들어졌더라. 됐죠?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으면 돼요. 31년에 무슨 사변이 일어나더라? 만주 사변. 일본이 어디 지역 먹었다? 만주 지역 먹은 거지요. 그럼 이제 중국과 일본은 적대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일본과 계속 싸우던 나라가 어떤 나라다? 우리나라 독립군이죠. 누가 연합하기 좋을까요? 중국군과 한국군이.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무조건 시기로 나와요. 알겠죠? 누가 한중 무슨 작전? 연합작전. 무슨 사변 이후더라? 만주사변 이후더라. 그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우리 한국 독립군은 어떤 거? 우리가 배웠던 거. 한국 독립군, 중국 호롱과 더불어서 쌍성보 대전제령 사도하자 전투 벌이고요. 조선혁명군은 중국 우영 더불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되겠죠? 전투보단 알아서 합니다. 누가 연합해서 싸운다. 한국군과 중국군이 연합한다. 그게 단어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거 무슨 작전이더라? 한중 연합작전이다.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될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 줄치고 넘어갑시다. 어떤 거? 만주사변 줄치고 무슨 독립군 줄치고요? 한국 독립군 벌였던 전투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려. 조선혁명군은 의용과 더불어서 무슨 강? 영릉과 무슨 강 전투? 흥경선 전투 벌였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실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57페이지. 봐봐요. 219번 봐봐요. 자, 우리가 배우던 독립군 나오죠.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이 활발하게 활동하는구나. 일제가 무슨 국 세웠다? 거기 줄쳐봐요. 만주국을 세웠다. 그러니까 일제가 만주 지역을 먹고 새로운 괴뢰 정부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사변 이후더라? 만주사변 이후로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네. 항일 중국 우용우가 연합해서 싸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독립군이. 이게 무슨 작전? 한주 연합작전. 무슨 사변 이후더라? 만주사변 이후더라.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문제 220번 봐봐요. 220번. 남반주에서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더불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벌인다더군. 오른쪽은요? 그렇죠.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함께 쌍성보, 동경성, 대전자령, 사도하자 이런 전투 벌였더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 무슨 작전이더라? 한중 연합작전.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겁니다. 봉오동, 청산리, 20대 후반 건너뛰고 어떤 거? 한중 연합작전. 근데 이제 마지막 1930, 40년대 이제 군사자체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딱 하나 찍고 들어갈게요.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자, 암기할 거 두 개만 그냥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알아둘 군사단체 요 정도. 무슨 군정서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북로군정서. 그다음 우리가 배웠던 무슨 대첩이랑 관련있더라? 청산리 대첩. 그래서 대한독립군은 웬만해서 안 나올 거예요. 봉오동 전투는 군사단체는 그냥 홍범도 장군이 뭐더라? 봉오동 전투 벌였다. 그 정도만. 그다음 우리가 두 개 배웠던 게 얘네도 군사단체는 딱 중요하지 않고 뭐가 있었더라? 한국 뭐가 있었고요? 독립군이었습니다. 한국 뭐가 있었고요? 독립군. 그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 혁명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때부터는 우리가 자익과 우익으로 찢어지게 되거든요. 어떤 게 우익이고 한국이 우익. 대부분 그 자익이 조선자 좋아합니다. 알겠죠? 여기들아 자익, 여기들아 우익 거. 근데 얘네 둘은 뭐더라? 대부분 어떻게 되나 무슨 작전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얘네들은 그렇죠? 얘네들은 무슨 작전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한중 무슨 작전? 연합 작전이라는 걸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암기할 건 이거 하나라고 결국.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30대 후반 이제 두 개 단체만. 두 개 단체. 한국 무슨 군가? 여기 나와 있는 무슨 군? 광복군. 한국 뭐라고요? 광복군. 저기 언제 만들어졌다고 하죠? 한국 광복군? 1900 언제? 40년. 45년 우리나라 광복이라는 거 알고 있죠? 광복 직전에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한국 광복군.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답 고르라. 이거 찍으면 돼요. 이 90번트예요. 그냥 무조건. 알겠죠? 왜? 우리나라 우익 진영에 있어
우리 해방 직전까지 있었던 단체는 딱 이거 하나만입니다. 무슨 광복군? 한국광복군. 어디 휘하 단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단단체. 그래서 대부분 90%보다 한국광복군이 정답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가 뭐가 있었다는 거 살짝 어렵게 나면 이게 정답이 돼요. 조선 뭐가 있더라? 의용군이 있었다는 거. 조선 뭐가 있다고요? 의용대. 조선 뭐가 있다고요? 의용대. 이거 그 사람이 만들었던 거. 의열단 단장. 누가? 김원봉이 만들었던 거. 근데 이 김원봉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쪽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정답화 된다 안 된다? 많이 안 되고 대부분 얘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사단체 딱 어떤 거? 별거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니까. 어떤 거? 요거. 뭐 얘네들은 다 무슨 작전?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 어떤 거? 한국광복군과 뭐만 잘 기억하면 된다? 조선의용대.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자, 내용 아주 빠르게. 30대 후반에 30대 전반 여기서 우리 독립군이 활동하고 있었죠. 자, 독립군이 활동하다가 이제 30대 후반 가면 여기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누가? 일본을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과 조선인은 만주에서 어디로? 중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여기 딱 누가 있었다? 한커우 지역에 그 유명한 사람 누가 있었더라? 김원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원봉이 이제 우리 동지들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동지들 더 이상 헤어지지 말고 다 같이 합쳐서 항일투쟁 나가자. 그래서 만들게 민족혁명당을 제창하게 됩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애들이 다 직결되었다고 보십니다. 근데 이게 김구 선생님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 여기 합류하려고 하죠. 무슨 정부 해체해야 될까요? 임시정부 해체해야 됩니다. 한 해 단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근데 지금 어렵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님 참여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그러고 이제 뭐더라? 김원봉 중심으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면 자익과 우익, 이 자욱 이념의 대립은 어떨까요?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나중에 우익들은 다 빠져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김구 선택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익들만 좀 남아서 만든 게 나중에 만들어진 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다 기억 못해도 된다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커 지역에 뭐가 있었다고요? 조선 뭐가 있었다? 의용대. 요게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군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 딱 이 정도만. 김원봉이 만든 게 무슨 단이 있더라? 의열단 있었죠? 그 다음 나중에 30대 후반에 38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다고요? 조선 의용대가 있다? 이 정도만. 되겠죠 여러분들? 김원봉이 만든 게 뭐가 있다고요? 의열단 또 의자 들어가는 거 조선 의용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김구 선생님은 어디로 가면 이게 A지역, 충칭, 내륙으로 빠지거든요? 그 당시 우리 기억나죠? 윤봉길의 의거 때문에 누구의 지원받더라? 국민당의 지원받았었죠. 그 당시 국민당은요, 중일전쟁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내륙으로 빠져버리는 거, 지연전 하려고. 시간 끌기 작전.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도 같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저쪽 충칭까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칭에 정착할 때가 몇 년이더라? 40년이고 40년에 만들어져서 저기서 이제 독립군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창설된 게 바로 무슨 광복군? 한국광복군. 그래서 몇 개 단체만? 2개 단체만 잘 보면 되더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여당 딱 1분만. 조선의용대 쌈박질 못할 거면 잘할까요? 엄청 잘하겠죠? 호를 혼자서 1대 100이었는데 이제 군사단체 만들었다. 전투력 만빵이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여기에 원봉이와 투봉이가 있습니다. 원봉이가 단장이었죠? 2인자. 얘가 1인자. 2인자 재밌게 보더라? 투봉이. 원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봉이야 누가 있더라? 투봉이. 김두봉입니다. 실제 이름이 김두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김두봉이가 그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자. 위로 올라가자. 여기선 지금 전쟁이 많이 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우리 실력 발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자. 화북지대 가서 일본과 전면전하자. 우리 실력 발휘하자. 하지만 김원봉 선생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올라간 순간 김구선생과 영원히 헤어진다. 우린 김구선생과 손잡아야 된다. 그래서 반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두봉이 모든 애들 들고 다 어디로 가요? 위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선 의용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싸웠다면 백전백승.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내륙이 이렇게 정확히 남아있다고 해요. 엄청난 전투였다고 보십니다. 총알이 빗발친 데 가서 적진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의열단 애들이 만들었으니까. 되겠죠? 근데 이게 시험지 안 나오는 게 이거라고요. 해병이 얘네가 다 북한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얘는 시험지 안 나온다고요. 김원봉도 같은 결이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김원봉은 거의 모든 세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김구선과 합류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됐지 여러분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둘 건 어떤 것만? 한국 광복군만 잘 공부하면 되더라. 정의된 거 맞지 여러분들? 그래서 2개 단체만 더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광복의 활동은요 이 정도만. 여기 한국 광복군이고요. 총사령관 누구였습니까? 지청천. 알겠죠? 지청천이 됐고요. 자 그럼 이 당시 40년이 몇 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입니까? 몇 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무슨 측? 승전국. 어느 측에 참전할까요? 어느 측? 추축국 아니면 연합국? 연합국에 참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히틀러 알고 있죠? 2차 세계 주범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선전 보호해야 될까요?
독일과 그다음에 누구한테 선전포고 할까요? 일본한테 보더라 선전포고 내렸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많은 전투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군사단체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자, 대독 대선전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군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영국이 식민지 먹었던 나라 알고 있나요? 어디라는 거? 인도 먹었던 거 알죠? 인도와 미얀마에서 이제 어떤 활동? 첩보. 되겠죠? 암호에도. 이런 활동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미국 어디? OSS. 이게 오늘날 보면요. CIA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IA가 뭔지 알죠? 첩보 수집 활동하죠? 거기서 또 뭔가 첩보 수집, 암호에도 이런 거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했던 게 바로 보더라. 우리 어디로 가자? 국내로 진격하자. 그게 보더라. 국내 진공작전이 되더라. 되겠죠? 하나하나 몰라도 됩니다. 이런 활동 나면 무슨 강목군 고르면 되더라? 한국 강목군 고르면 되더라.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대일선전포고, 국내 진공작전 이게 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디랑 연합작전 했다? 영국군과 누구랑? 미국과 연합작전, 그거 뭐더라? 한국 광군의 활동, 이 정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줄 치고 넘어갑시다. 거기 봅시다. 79페이지. 조선우영대 제목만 줄쳐요. 조선우영대 줄치고 항커우.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무당단체 거기까지만 줄치고. 왜 김원봉이랑 안 적혀있지? 김원봉 없나? 넘어가요. 그냥 김원봉 필기하고만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김원봉이라는 게 조선우영대. 정의된 건 맞죠? 그 다음에 조선우영군 건너뛰어요. 자, 이제 어떤 것만 줄치면 돼요? 한국 무슨 군? 광복군. 되겠죠? 1940년 줄치고 충칭.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으로 바로 와요. 활동에서 굴궁무시만 줄치면 돼요. 어디에 선전포고 때리고? 대일, 대독, 선전포고. 어디 흡수하고요? 조선 우용대. 거기 무슨 흡수? 전면함 일부예요. 왜 일부인지 알 수 있겠죠? 누구만 들어왔기 때문에? 김원봉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국군과 더불어서 연합작전, 미국 OSS 줄치고 마지막에 했던 게 무슨 작전? 국내 진공작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무장투쟁. 제일 어려운 무장투쟁도 이렇게 봐뒀으면 됐고요. 실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57페이지 봅시다. 57페이지 22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이래요. 인도, 미얀마에서 활동했고요. 무슨 작전 펼친다고 합니까? 국내 진공작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피해단체. 무슨 광복군? 한국 광복군. 청도 몇 번 나오면 되죠? 4번. 이 정도 수준 나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22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총사령관 의식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단체는요. 하나밖에 안 배웠었죠? 무슨 광복군? 한국 광복군. 선택지도 허접하지요. 동북구성 윤관. 살수대첩. 이거 뭔 소리야? 고구려. 청산리. 김자진. 그 다음에 4번 알고 있죠? 안중근이 되겠죠? 아주 쉽게 정답 몇 번? 5번.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그 녀석 그냥 한 번만 들어보면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네요. 223번. 요 문제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223번. 충칭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청전 사령관. 또 나와있네요. OSS 무슨 작전? 국내 진공작전. 그럼 정답을 알아듣게 몇 번 나오면 됩니까?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황퇴영 우리 동학농민동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유참전 웬만해서 정답 안 돼요 이게. 아까 지금 간도 참전 이후에 그쪽으로 갔던 거. 소련에 갔다가 참전당한 거. 정족산성 기억나죠? 병인, 양요, 흥선대원부터 일어난 거. 청산리 대첩도 관련이 있다 없다? 없더라. 자, 이 정도 골라내면 충분히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무장투쟁 이렇게 정리했으면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 페이지 76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76페이지. 자, 쭉 정리해 줄게요. 우리 배웠던 거 몇 년대? 잡아요. 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냐? 이거 배웠습니다. 이거 한 문제 나오지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 민중운동 배웠었죠. 독립군부 대항국의 독립군 기지. 웬만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나오는 건 무슨 운동? 3.1운동. 이 결과 만들어진 무슨 정부? 임시정부. 10년대 민주운동 끝.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20년대 운동 들어가기 전에 주제로 묶여지는 거 배웠습니다. 학생운동. 뭐 배웠다? 60만세 운동과 뭘 배웠다? 광주 항일레스 운동 2개 배웠더라.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무슨 활동? 의거활동. 1910년에 무슨 단? 의열단. 대부분 식민지 통치연에 폭탄 던졌던 단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고요? 32년에 무성애국단, 한인 애국단, 김구 선생님, 봉봉 플러스 이봉창과 윤봉길. 그거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 1910년대 독립군기지, 20년대 이후 기억나죠? 활동했던 거, 봉오동과 분대첩, 청산리. 30년대 때 그냥 뭐더라? 다시 와서 재정비 취하고 있다.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 31년에 무슨 작전? 한중연합작전. 30년 후반엔 전투 몇 개? 2개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더라? 한국광복군. 또 뭐가 있었다? 조선의용대가 있었다. 맥 잡혔지요. 그럼 우리가 해외 무장투쟁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럼 국내 민족운동 어디 나왔어요? 20년대와 어디만? 3, 40년대 나왔죠. 근데 여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제 여기만 보면 끝나요. 1920년대 뭐더라? 민족운동. 그럼 이제 일제강점기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 잡은 거 맞죠? 자, 여긴 금방 끝납니다. 내용이 매우 간단해요. 자, 이제 1900 몇 년대 국내 항일민족운동 들어갑시다. 된 거 맞죠? 네. 자, 페이지 몇 페이지고? 76페이지고. 자, 이제 봅시다. 1920년대는 무슨 통치였던 거 머릿속에 나와야 되죠? 문화통치. 그 문화통치를 배경해서 국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10년대는 우리 결사의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이제 결사의 자유 형식적으로 인정해 주죠. 그래서 수많은 독립군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국내민족운동은요, 그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그 일종의 무슨 진화론 우리가 배웠었죠? 사회 진화론 있죠? 네, 걔네들 계열에서 일어나는 게 실력 양서운동, 우익진영에서 주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1920년대 요 좀 기억합시다. 이 당시에 모함으로 나눠진다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자익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익이 바로 뭐라는 거 알죠? 일명 무슨 주의? 사회주의라는 거 알고 있죠? 사회주의. 되겠죠? 그럼 사회주의는 여러분들 요거는 칼 마르크스가 말했다는 거 알고 있죠? 딱 이 정도만. 이 자본주의에서 누구와 뭐로 나눠지죠? 자본가와 뭐로 나눠집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누구로 나눠지더라? 노동자. 생산수단을 가진 새끼는 뭐더라? 자본가. 생산수단 없는 사람 뭐더라? 노동자. 되겠죠? 그래서 이 학원의 대표 있죠? 에? 그 사람은 뭐더라?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자본가. 나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평등 아니면 계급 관계? 평등 관계. 내가 이 사람 대표의 노예 아닙니다. 나 열받으면 집 안에 이러고 나가도 돼요. 맞죠? 평등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봐봐요. 우리 계약 관계잖아요. 제가 할 일만큼 하고 페이를 받고 가는 무슨 관계다? 계약 관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느낌상 어때요? 무슨 관계 같습니까? 계급 관계 같지요. 그럼 칼 마르크스는 이걸 본 거예요. 결국 얘네들은 평등 관계 아니다. 돈 때문에 뭐다? 또 다른 뭐다? 계급 사회가 열렸다. 알겠죠? 그래서 뭐더라? 이 세상의 누구들, 약자들 누구요? 노동자들이요? 단결하자. 알겠죠? 누구 때려잡자? 자본가들 때려잡고 누구나 보다 평등하게 살자. 그러면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열릴 것이다. 그게 바로 무슨 제도다? 사회주의 사회. 그럼 사회주의 대부분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되겠죠? 지주 아니면 소장노,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되겠죠? 그게 자익계통.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더라? 기존 체제를 뭐예요? 싹 다 들어 엎어야 되죠.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이에 반면 얘네들은 뭐더라? 우리 일본 뭐더라? 얘네가 자본주의고 우리나라 뭐더라? 얘네들은 계급투쟁보다 뭐다? 민족을 더 따졌다. 그래서 무슨 주의? 민족주의라 불렀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좀 더 진보자면 보수죠. 되겠죠? 그래서 자익과 우익 합쳐지기 쉽다니면 어렵더라. 절대 어렵다는 거 알 수 있죠? 그거 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재산 노숙자랑 나눠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없죠. 내부 칼이 들어와도.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념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분단까지 가니까 꼭 좀 기억해달라고요. 합쳐지기 되게 힘든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1920년대 이제 뭐더라? 민족운동도 뭐가 있더라? 민족주의와 뭘로 나눠진다는 거. 사회주의로 나눠진 거 머릿속에 들어갑시다. 저희가 다른 운동이란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파업을 주도했다. 어디 주의? 사회주의. 소작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단체로. 사회주의. 되겠죠? 그런 운동이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제 어디지요? 우익진행 운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우익진에서 이제 요겁니다. 우리나라 뭘 설립하자? 민족 기업을 설립하자. 되겠죠? 한마디로 이건 뭐다? 싸우자면 실력 쌓자. 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만 알아두면 끝이에요, 이거. 1920년대 우리나라 뭘 설립하자? 민족 기업 설립 운동. 회사령이 어떻게 되었다고 배웠습니까? 폐지되었다고 했었죠? 이제 민족산업보다 육성시키자. 되겠죠? 그래서 민족 기업 설립 운동. 그래서 실제 민족 기업 설립 운동은요, 일본의 비밀 결사면 합법적으로 전개되고요. 그다음 경성 방직회사, 고무신 공장, 메리아스 공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물건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제대로 팔릴까요? 일본 물건은 경쟁에서 어떨까요?
엄청나게 질은 낮고 가격은 높겠죠.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뭐? 우리나라 물건 좀 사주세요 하는 운동이 무슨 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여러분한테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예, 우리 것 우리가 만들어 쓰자. 이거 몇 년대 일어났던 거다? 1920년대 어디서? 국내 민족운동.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또 토산품. 토산품이 뭔지 알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그거보다 토산품이라죠? 토산품 애용해. 또는 스스로 만들어 쓰자. 무슨 해? 자작해. 그 무슨 장려운동이야?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에 였던 우리 경제적 양성운동이었다. 이러고만 넘어가면 될 겁니다. 끝났죠 여러분들? 자, 경제운동에서 두 개 나왔습니다. 민족계 뭐하자? 기업 설립운동. 물건이 안 팔린가 뭘 장려하자? 물산 장려하자. 두 개 끝났죠. 이제 교육면으로 갑시다. 교육면. 되겠죠? 자, 교육면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뭘 설립하자? 네, 고등교육. 여러분들 고등교육가 고등학교 교육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정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을 본다 대학교 교육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과정 나와도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일본이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 뭐하자? 1천만에 이런 식 모금해서 따로 대학교를 만들자. 그게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나라 교육열이 또 어때요? 낮아요? 높습니까? 높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해주니까 설립 직전까지 또 가려고 하니까 일본에 놔둘까요? 바로 탄압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방해와 회로 탄압하고 대신 만들어준 게 바로 다 경성제국대학. 이 경성제국대학이 유명한 보다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경성제국대학까지 말씀은 됐고요. 그다음 또 하나 뭘 보급하자? 우리나라 문맹률이 높았거든요. 무슨 보급운동? 문자보급운동.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보급운동은 말 그대로 조선일보에서 문자보급운동 이렇게 말하고요. 동아일보에서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분하르드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요 단어만 기억합시다. 무슨 운동이요? 분하르드. 러시아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단어 민중수로 와서 민중을 뭐하자? 계몽시키자. 알겠죠? 그래서 동아일보는 무슨 운동이라고 불렀다? 분하르드. 이게 무슨 운동이다? 문자보급운동. 1920년에 했던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크게 외울 게 없어요 이거.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자, 줄치고 넘어갈게요 거기. 자,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 자, 두 개 줄치. 제목만 줄쳐봐요. 뭘 설립하자고요? 민족기업. 기업 줄치면 끝. 무슨 장려운동 줄치면 되고요? 물산장려운동. 자, 출제 포인트. 여러분이 유의할 점 이 정도만. 국제부상운동 언제 일어났더라? 국제부상운동. 일제강점기 전 1907년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은 헷갈리지 마세요. 둘 다 경제적 구구운동이다 보니까 헷갈리기 쉬운데 국제보상운동은 언제 배웠습니까? 일제강점기 전에 배웠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뭐가 나온다? 물산장려운동. 전혀 다른 운동이죠. 하나는 나라빚 갚자는 것이고 이건 뭐합니까? 우리나라 물건 좀 사주세요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운동이라는 거. 시대만 구분 잘하면 된다고요. 됐죠? 이거 뭔 소리인지. 자, 그래서 거기 자, 민족기업 설립운동 줄치고요. 무슨 장려운동 줄치고요? 물산장려운동. 자, 그 다음에 제목만 줄치면 돼요. 제목만. 무슨 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더불어서 그 빨간색 무슨 대학교도 알아두면 되고요. 경성제국대학. 그 다음에 뭘 퇴치하자? 문맹퇴치. 다른 뭘 보급하다? 문자보급. 조선일보의 무슨 운동?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의 무슨 운동? 분하르드. 딱 그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자, 문제 간단하게 한 문제 풀고 오겠습니다. 58페이지. 225번. 가이드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배우자가 다 같이 분하르드. 이건 뭐다? 문자보급운동이죠? 그 다음 왼쪽은 글씨 안 보이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살림 내 것으로. 그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묶어서 이거 몇 년대에 일어났던 1920년에 했던 무슨 운동이다? 문자보급운동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아, 이건 실력 양성운동이다. 제가 뭐라고 했었지 방금? 지금 이상하게 말했죠. 네,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226번 들어갑시다. 226번. 토산장려. 보안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다시 말할게요. 226번은요. 토산장려 행진을 허가해달라. 그 연도도 몇 년이라고 나왔습니까? 23년. 아, 문화통치 나왔던 우리나라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보안에는 이거 기억나십니까? 보안의 헌정연구의 대한장애 애국계무운동. 얘는 오답턴치로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끼고 민족산업의 육성을 내었다. 이거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단체로 들어가면 될까요? 식민지기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무슨 단? 의열단. 되겠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기회가 된 건 무슨 운동? 3.1운동. 자,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광주 항일 학생운동.
우리 배웠잖아요. 전국적 확대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27번 제가 이거 하나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요건 여러분이 문제 되게 어려운 거니까 개의치 않고요. 요 정도만 할게요. 이건 제가 할게요. 그냥 가가 뭔지만 알아맞혀요. 국제보상운동 되겠죠? 그거만 알아맞히면 된다고요. 나는요. 조선 사람 물산을 장려한다. 무슨 장려운동? 물산장려. 가가 국제보상운동, 나가 물산장려. 여러분 이 정도만 구분 잘하면 된다고요. 그럼 정답은 근데 그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왜 틀린지 제가 빨리 말하고 넘어갈게요. 가. 옳지 않은 것이구나. 옳지 않은 거. 죄송해요. 옳지 않은 거. 자, 가.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잘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국제보상운동은 어디서 시작되면 대구 서상돈.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좀 이거 디테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비판받았고요. 관세 철폐 움직임의 배경으로 전개된 거 맞고 민주적 경제 자립도 주관 거 맞더라. 이건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간해만 하고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운내서 신간해까지만 여기만 끝냅시다. 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네. 말만 길었지 외울 거 없죠 여러분들? 1920년대 뭐였더라? 실력사자 어디면 경제적 측면에서 뭐한다? 기업 설립운동을 했다. 물건 안 팔린가 뭐했다? 물산장려. 그 다음 이제 뭐다? 교육면에서 뭐하자? 대학 설립운동. 뭘 뽑아자? 글자 알려주자. 문자 보고운동.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사회주의 운동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우익주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익주의 운동 되겠죠? 우익주의 운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우익주의 운동은 대부분 성공 아니면 실패로 끝났어요. 이거 다.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익주의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어차피 이거 열심히 해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본 너무 강성하다. 그래서 차려본다. 일본과 뭔다? 타협하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뭔다? 타민 이렇게 말합니다. 얘네가 주장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치론과 뭘 말한다? 참정론을 말하게 됩니다. 잘 봐요. 자치론 되게 좋은 얘기 같죠? 일본 지배에서 자치권을 얻자. 봐봐요. 이건 뭡니까? 일본 지배에서 벗어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는 얘기예요. 말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참정론도 뭔지 알겠죠? 독립할 의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본 지배 끝까지 가자. 단지 그냥 뭔다? 우리의 정치 참정권을 내자. 이게 친일파 애들. 최강수래 이강수, 최남선, 최린 이런 애들 뭔다? 지식인들이 말만 번지르게 말했던 게 바로 이런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도 민족주의자입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민족주의자예요. 그분들은 계급투쟁 말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냐. 능력이 다 다른데. 사회주의 맹점을 다 간파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라?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일본 놈들과 타협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 합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다. 비타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이분들이 좋은 거. 얘네들보다 이상한 놈들. 그래서 우익점 몇 개로 찢었다? 2개로 찢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회주의 운동은 무조건 어떤 거? 어떤 애들? 노동운동, 농민운동 나오지요. 되겠죠? 무조건 무슨 주의운동이다? 사회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익과 얘네들은 만나기가 쉽다 아니면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네들이 만난다고요. 알겠죠? 얘네들이 만났던 단체가 그 유명한 바로 무슨 단체다?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간회까지만. 됐죠? 신간회 배경 여러분한테 잘 안 물어봐요. 우선 얘네들은 어떻더라? 얘네들 때문에 같이 욕먹어요. 그래서 연합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우리 치안유지법 기억나나요?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네가 연합했던 게 바로 뭐더라?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고 20년대부터 우리는 무슨 주의야? 우익과 좌익으로 찢어졌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얘네들이 만나서 만든 단체가 무슨 단체라는 것만 신간회라는 것만 잘 안 까먹으시면 된다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900몇 년에 2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단체다? 좌익과 우익의 합작단체. 무슨 단체? 좌우 합작단체. 다른 말로 민족 무슨 당? 유일당 운동이라고 합니다. 요쪽은 기억합시다. 민족 무슨 당이라고요? 유일당이 나오면 이거 무슨 합작이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좌우 합작 운동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중에서 요거까지 기억하면 좋은데 무슨 해선언이라고 있냐면 무슨 해선언? 정우회 선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주의 단체가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얘가 그래요. 이제 우리도 우익과 손잡을 거다. 니네가 친일파처럼 변하지 않는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재울 것이다. 그리고 자기 단체를 해산시켜버려요. 어렵게 만든 단체를 해산시킨다. 뭔 뜻입니까? 우리 하나로 합쳐지자. 일종의 제스처.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회의가 뭐라고요? 정우회 선언이고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우리나라 최초의 작업단체. 무슨 단체더라? 신간회. 신민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신간회 활동 내용이 되게 적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간회 이 정도만. 자,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단체다? 무슨 단체? 최초의 무슨 단체? 좌우 합작단체. 그 점에서 의의가 되게 큰 겁니다. 활동도 오래 못해요. 하지만 의의가 되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사적 과제가 뭘까요? 지금 현재 통일로 뽑습니다.
그 분단된 게 뭐더라? 좌우 대립인데 이게 뭐다? 만난 적이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게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당 운동이라고 했어요? 민족유일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슨 단결? 대동단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뭐였다? 지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의 최대 단체였던 게 뭐라?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전국적 지점이 있었다. 구흥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성단체인데 신간회 무슨 단체다? 자매단체였습니다. 건너도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건 좌우합작단체 알겠죠? 민족유일당이라 부른다가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읍시다. 기억나죠? 광주 항일학생도 뭘 파견했더라? 조사단을 파견했더라. 이거 우리 배웠었죠? 이거 맞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보더라 전국 각지로 퍼뜨려 나가더라. 그래서 일본 애들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거 놔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고 탄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도 탄압도 아주 강력한 탄압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민족 내분시켜요. 자기가 우위를 다 이간질시켜서 그냥 탄압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간의 마무리 됐죠? 자, 이제 신간의 줄치고 마무리 질게요, 여러분들. 애울 건 별로 없습니다. 맨 오른쪽 갑시다. 빨간색 글씨 무슨 선언 하나 줄치면 되지요? 정오의 선언.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단체다? 신간회. 1900 몇 년? 27년. 신민회가 몇 년이었고요? 1907년. 얘가 딱 20년 뒤에 27년. 연도 외우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활동합시다. 전국적 지회 줄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동운동도 지원하고 노동운동도 지원합니다. 여성의 차별철폐 다 필요 없고 어떤 거 빨간색 하나만 줄칩시다. 광주 항해운동을 지원해줬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그 필수자로 들어갑시다. 필수자로 그 강령 하나만 줄치고 넘어가면 돼요. 신간의 강령. 여러분들 신간에 하면 요 강령 나옵니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찾았나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신간의 강령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뭘 공부한다? 단결 공고히. 이게 바로 무슨 합작? 좌우 합작을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린 일체 기회주의자를 배격했다. 어떤 놈들? 친일파 놈들, 다른 말로 파미 놈들, 그런 놈들 기회주의자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그냥 무슨 단체 고르면 된다고요? 신간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갑시다. 59페이지. 228번 봅시다. 22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 민족운동 정오의 선언을 배경으로 창립했다. 광주 항해운동 조사단을 파견했다. 무슨 단체입니까? 신간회가 되겠죠? 신간회 국채보상운동 개뿔 관련 없고 고종복위 고종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는 신민회입니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보완한데 잘 몰라도 될 겁니다. 5번은 보완회가 되겠습니다. 229번 1927년 무슨 단체? 조선 최대 규모 단체라고 합니다.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노동자 농민 중심으로 계급투쟁도 했고 무슨 해선언이라고 나와있어요? 정우의 선언 나와있죠? 그럼 느낌상 확실하게 뭡니까? 신간회. 그럼 신간회랑 관련된 거. 광주 항일학생의 운동을 지원했더라. 정답 몇 번? 3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30번.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할게요. 자치론 제도와 정우의 선언, 지회 설립, 민중대회, 해소론. 얘네 해체라고 하지 않고 해소라고 합니다. 신간회랑 관련해서. 이건 사회주의 개념인데 그냥 설명은 안 할게요. 무슨 단체더라? 신간회.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신간회랑 관련된 건요. 봐봐요. 막 고르지 마요. 우선은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지요. 맞지요? 근데 좌우합작 몇 원칙? 7원칙. 제가 말한 적 없지요? 아무리 봐도 확실한 건 어떻게 들어가요? 광주가 낫지요? 그럼 정답 몇 번? 4번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원칙이라던가 좌우합작위원회는 현대 때 나오네. 광복 이후에. 됐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원칙과 위원회는 언제 나온다고요? 현대 때 나오는 겁니다. 웬만한 좌우합작 운동은 다 모르면 되고요. 신간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 하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고 되겠죠? 잠깐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편히 쉬십시오.